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희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약 1시간 동안 방사선 이론 및 방사선 방호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 강의는 방사선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향후 계속 업데이트될 다음 강좌들을 통해서 방사선 및 방사선 방호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다룰 계획입니다. 자, 그럼 오늘 학습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1장 방사선과 방사선 피폭에서는 방사선이란 무엇인지, 방사선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방사선의 방호의 목표와 체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2장 방사선언에서는 방사선언에 해당하는 방사선 핵종과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제3장 물질과 상호작용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방사선들이 물질과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 강의는 한양대 이재기 교수님의 방사선 방호 원론 교재에 나온 내용 및 그림들 중심으로 제작된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해당 교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1장 방사선과 방사선 피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방사선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럼 과연 방사선이란 무엇일까요? 방사선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방사선들이 있지만 이들을 모두 통칭할 수 있는 표현이 곧 에너지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사선에는 알파, 베타, 감마, X선, 중성자, 양성자 등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나누는 기준도 매우 다양합니다. 먼저 전리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전리방사선과 비전리방사선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리능이라고 한다면 원자 궤도에 속박되어 있는 전자를 떼어내어 이온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방사선 에너지가 전자의 결합 에너지보다 클 경우 전리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방사선은 모두 전리방사선으로 분류됩니다. 비전리방사선은 전리능이 없는 것으로서 가시광선이나 적외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구분 기준으로는 방사선의 형태가 있습니다. 즉, 방사선이 공과 같이 질량이 있는 입자 형태를 가진 것이 있고 파동과 같이 질량이 없는 전자파의 형태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빛은 대표적인 전자파입니다. 방사선의 일종인 X선 또는 감마선은 빛과 동일하게 전자파의 일종이지만 에너지가 좀 더 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전 여부에 따라서 하전 방사선과 중성 방사선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알파, 베타, 양성자는 전하를 가지고 있으므로 하전 방사선이고 감마, X선, 중성자는 전하가 없는 중성 방사선입니다. 앞서 방사선은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방사선의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사선의 에너지의 기본 단위는 전자볼트입니다. 1전자볼트는 전자 하나가 1볼트의 전이차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와 같습니다. 이를 줄 단위로 표현하면 1전자볼트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과 같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아인슈타인은 1905년에 특수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E는 mc²라는 공식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식은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물리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이라는 이 식의 의미는 에너지는 질량과 같다는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기본 원리도 우라늄이 핵분열할 때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되는 과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원자의 질량은 매우 작기 때문에 AMU라는 별도의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AMU는 탄소 12원자 하나의 무게의 12분의 1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를 킬로그램 단위로 환산하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0
117승 킬로그램에 해당하고 이는 mc 스퀘어라는 공식에 넣으면 931.5 MeV라는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입자방사선은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E는 mc 스퀘어라는 공식을 통해 에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운동하는 입자의 경우에는 입자의 속도가 광속에 근접하게 되면 운동 에너지는 상대론적으로 취급해야 됩니다. 즉, 속도가 매우 빠른 입자의 질량은 증가하게 되고 이 식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식에 따르면 운동 질량은 항상 정지 질량보다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운동 질량 에너지에서 정지 질량 에너지를 빼줌으로써 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자파 방사선은 질량이 없는 파동의 형태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E는 mc 스퀘어라는 공식을 통해 에너지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파동의 특성인 파장 또는 주파수를 통해서 에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전자파 방사선의 에너지는 이 식에 나오는 것과 같이 플랑크 상수 하에 진동수 μ를 곱해줌으로써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진동수 또는 파장에 따른 다양한 전자파의 종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가시광선은 10의 15승 헤르츠 정도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고 X선이나 감마선은 10의 17승 헤르츠 이상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X선이나 감마선은 가시광선에 비해 약 100배 이상의 에너지가 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각의 방사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파 입자입니다. 이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 방사선이고 전하를 띤 하전 방사선입니다. 알파 입자의 생선 원리는 무거운 원자핵이 붕괴하면서 방출되는 것입니다. 알파 입자의 구조는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전자를 모두 떼어낸 헬륨의 핵과 같습니다. 원자 질량은 4.0028 AMU이고 이는 3728.6 MeV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알파 입자는 양성자 2개를 가지고 있으므로 전하량은 플러스 2가입니다. 알파 입자의 생성 당시 운동 에너지는 방출 핵종마다 약간 차이는 좀 있지만 대체로 5 MeV 정도입니다. 다음은 베타 입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베타 입자는 기본적으로 전자와 같습니다. 즉, 음전자와 양전자를 모두 통칭하여 부르는 것이 베타 입자입니다. 베타는 질량이 있는 입자 방사선이고 전하가 있는 하전 방사선입니다. 하지만 생성원에 따라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불안정한 원자핵이 붕괴하면서 방출되는 전자는 베타 입자라고 부릅니다. 반면 그림에서와 같이 궤도 전자가 방사선과의 반응에 의해 방출이 되면 그 반응의 종류에 따라서 광전자, 컴프턴 전자, 오제 전자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타 입자든 광전자든 오제 전자든 그 본성은 모두 전자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베타 입자는 5.48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AMU의 정지 질량을 가지고 있고 이는 0.511 MeV의 에너지에 해당합니다. 전하량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입니다. 양전자의 경우에는 물질 내에서 이동하면서 에너지를 서서히 잃은 후에 정지 상태에 이르면 주변의 음전자와 결합하여 사라지게 되고 소멸감마선 2개가 생성됩니다. 소멸감마선 하나의 에너지는 전자의 정지질량 에너지와 같은 0.511 MeV입니다. 전자선은 통상 가속기를 통해 가속된 후 인출된 전자를 말합니다. 전자선의 에너지는 가속기의 인가전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예로 그림에서와 같이 인가전압이 10의 6승볼트이면 전자선의 에너지는 1 MeV가 됩니다. 자, 다음은 중성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성자 역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 방사선이고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중성 방사선입니다. 중성자는 핵반응, 즉 유도핵 분열이나
알파-N 반응을 통해서 생성되기도 하고 자발 핵분열을 통해서도 생성이 됩니다. 이 그림은 우라늄이 중성자에 의해 유도 핵분열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외부에서 입사된 중성자가 우라늄을 만나게 되면 우선 복합핵을 형성하게 되고 짧은 시간 후 분열하면서 두세 개의 중성자가 발생됩니다. 중성자의 원자질량은 1.0087 AMU이고 이는 939.6 MeV에 해당합니다. 전하량은 없고 중성이므로 반발력 없이 원자 핵에 입사되어서 반응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광자는 감마성과 X성을 통칭하는 명칭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질량이 없는 전자파 방사선이고 전하가 없는 중성 방사선입니다. 광자의 본질은 빛과 같으나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감마선과 X선을 구분하는 기준은 그 생성 근원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감마선은 역이된 핵이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핵에서 방출되는 것이고 X선은 전자의 감속 또는 궤도전자의 천이 과정에서 방출되는 것입니다. 그럼 방사선 피폭이란 무엇일까요? 방사선 피폭이라 함은 에너지의 흐름인 방사선이 지나가는 길에 어떤 물체가 있어서 방사선의 에너지 일부 또는 전부가 물체에 전달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방사선 피폭에는 3요소가 있습니다. 즉, 방사선원, 사람, 그리고 피폭 경로가 방사선 피폭의 3요소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없다면 방사선 피폭은 없습니다. 즉, 방사선에 피폭되려면 방사선원이 있어서 방사선을 방출하고 있고 이러한 방사선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람에게 도달하여 방사선 에너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 방사선 피폭입니다. 방사선 피폭에는 내부 피폭과 외부 피폭이 있습니다. 먼저 내부 피폭은 방사선 핵종을 섭취하여 인체 내 오염된 조직이나 장기에서 방출된 방사선 에너지를 그 사람의 조직이 흡수하는 것입니다. 반면 외부 피폭은 외부에 있는 방사선원에서 방출된 방사선 에너지를 인체가 흡수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즉, 내부 피폭과 외부 피폭을 구분하는 것은 방사선원의 위치입니다. 방사선원이 본인 몸 속에 있으면 내부 피폭이고 방사선원이 본인의 몸 밖에 있으면 외부 피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방사선에 의한 인체 영향은 내부 피폭인가 또는 외부 피폭인가는 상관없이 흡수된 에너지의 양인 방사선량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방사선량이란 방사선 피폭량을 표현하기 위한 물리량으로서 물질의 단위 질량당 흡수된 방사선의 에너지의 양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단위는 줄 퍼 킬로그램 또는 그레이를 사용합니다. 1줄 퍼 킬로그램은 1그레이와 같습니다. 방사선의 종류나 어떤 조직에 피폭되었는가에 따라서 인체 영향은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영향을 고려한 방사선량은 시버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방사선량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네, 그럼 방사선 방어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895년부터 1927년 사이는 태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 인류는 방사선 및 방사능을 발견하였고 이를 활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시작은 단연 1895년 렌트겐의 X선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렌트겐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01년 제1회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1928년에는 방사선량의 단위로서 렌트겐이 채택되었습니다. 같은 해에는 국제 X선 및 라듐 방호위원회, 즉 IXRPC가 설립되었습니다. 1950년에는 이 IXRPC를 개편하여 국제 방사선 방호위원회, ICRP가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ICRP에서는 방사선 방호에 관한 권고안을 발간하고 있으며 이는
각 나라의 방사선 방호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기본 틀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RCRP 기본 공고는 2007년에 발간된 RCRP 103입니다. 방사선 방호의 목표는 방사선의 유익한 이용은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사람이나 환경을 합리적으로 보호하는 것에 있습니다. 만약 방사선 피폭이 두려워 병원에서 사용하는 X선 CT를 제한한다면 이는 결코 합리적인 제도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X선 CT는 사용하되 환자의 불필요한 선량은 줄이고 작업자의 피폭은 최소화할 수 있는 절차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방사선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방사선의 방호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사선 피폭과 그 영향을 경제적, 사회적 인자까지 모두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까지 낮추는 것, 즉 얼라라 개념은 방사선 방호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축입니다. 방사선 방호 체계는 유해한 방사선으로부터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개념이나 원칙, 기준, 절차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는 RCRP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국의 전문기관과 학교, 연구소에서는 방사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데이터를 생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생산된 데이터를 평가하고 집대성하는 작업은 국제기구인 운스케어나 미국의 BEIR에서 수행합니다. 이후 RCRP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고려하여 방호체계를 개발하고 권고하게 됩니다. 이러한 RCRP 권고를 바탕으로 WHO, IAEA, ISO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보다 정형화된 지침이나 규정, 표준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규정이나 표준을 고려하여 각국의 규제기관이나 입법기관에서는 방사선 방호 관련 법규나 기준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호 체계는 향후 다른 강의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하겠습니다. 방사선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사선에는 알파, 베타, 감마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어떤 방사선은 질량을 가진 입자의 형태이고 어떤 방사선은 질량이 없는 전자파의 형태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대표적인 업적 중 하나인 E는 MC 스퀘어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이 수식의 의미는 질량은 에너지와 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다양한 방사선의 특징에 대해서 이 표에 정리된 것 같이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사선 피폭과 방사선 방호의 목표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다음의 퀴즈를 통해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전리 방사선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알파 입자, 2번 베타 입자, 3번 감마선, 4번 적외선. 네, 맞습니다. 4번 적외선입니다. 적외선은 물질과 반응하여 전자를 떼어낼 수 있는 전리능이 없습니다. 따라서 적외선은 비전리 방사선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은 방사선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